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28잔입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리 곳곳에서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 마주치는 일이 이젠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죠. 바로 이 일회용 컵과 같은 일회용 제품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하면서도 너무나 손쉽게 일회용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진성영 운영위원께서 짚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나금배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커피숍에서는 테이크아웃을 할 때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머그컵에 커피를 마시는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예. 맛이 더 좋아져요. 예. 여기다 마시면. 그런데 머그컵을 아예 매장에 비치도 안 해놓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회용 컵에 대한 그 정부의 규제 정책이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단속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단속이 현실적으로 되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 그게 단속이 어려운 게 뭐 몰래 은닉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예. 인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속은 그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업무입니다.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전 같으면은 왜 들어보셨겠지만 파파라치라고 신고 포상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거를 뭐 일회용품을 쓰는지 그걸 몰래가 아니죠. 찍어서 이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뭐 그게 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던가 또는 주민 간에 분레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차츰 없어졌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이거는 확실하게 좀 다시 복원시켜야 될 그런 컵파라치 이런 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과태료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제 이게 과태료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뭐 딴 문제가 있겠죠. 그 일회용품의 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는 일회용품을 쓰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설거지를 안 해도 되기도 하고 이 머그컵 같은 경우는 계속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일회용품들을 쓰다 보면은 진짜 그냥 일회용품 그 쓰레기로 천국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음식점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어느 정도입니까? 실태를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예. 먼저 아까 커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린데 요새 커피 산업이 급성장 중입니다. 커피 점점도 증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은 그 커피 수입량부터 말씀드리면 2010년에 그 11만 7천 톤에서 2015년에 13만 8천 톤으로 늘어났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회용 컵 사용량도 증가하게 됐는데 그 2010년 이게 보시면 그 수치가 지금 보이시는 거하고 약간 다를 겁니다. 이게 분류 방법과 그 계산한 게 좀 달라서요. 환경부가 발표한 작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2010년 179억 개에서 2012년도에 260억 개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나오는데요. 아까 자료는 틀린 자료가 아닙니다. 아까 거는 컵만 나온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픽 보면 일회용 컵이라서 이건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모든 컵이 다 포함된 거라 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4억 5,315만 개가 2010년에 사용됐었고 그리고 그게 6억 7,240만 개로 2015년에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그런 수준을 보니까 지금 대략 한 5년 만에 3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인 게 종이컵이라는 게 예전에 없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7, 8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커피나 이런 식음료의 기호식품이 성급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그 뭔가 좀 수시로 단속을 한다든가 해서요.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일회용 컵 사용량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님?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단속 대상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네. 뭐 지방자치제 공무원들이 또 일회용 컵뿐 아니라 일회용품이 하도 많고 단속 대상도 많고 범위도 넓고 그래서 사실은 단속이라는 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릴지 될지 모르지만은 일회용품의 범주, 네. 예, 이것도 어디까지 할지 또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 효과가 있도록 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예, 다른 이런 방법, 생각이신데 예. 지금 근데 이제 일단 왜 이렇게 단속 얘기를 갖다 자꾸 하냐면 커피숍뿐만이 아니라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매장이라든가 업체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는 것 같거든요. 가령 뭐 숙박시설 같은 데들 있잖아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예전에는 다 컵들을 비치해놨었어요. 네, 예. 근데 최근은 전부 그냥 일회용 컵으로 바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들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식당들 같은 경우도 예전엔 다 그냥 컵을 썼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네, 예. 그냥 일회용 컵으로 그냥 내놓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뭐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설거지하는 분들의 노동력이 좀 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그 비용이 훨씬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예. 뭐 그 컵을 쓰는 비용보다 일회용 컵을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니까 예.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걸 즐겨 사용하게 된 거죠. 아니 그렇지만 그 업장마다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사항이 룰이 예,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거? 예, 예. 예, 일회용품을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저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뭐 원래는 그 법에서는 이게 일회용품이 품목별로 규정돼 있어요. 예. 그런데 각 품목마다 쓰이는 곳이 있죠. 이를테면 식품 적개업 예. 같은 집단 급식소, 말하자면 식당 같은 데입니다. 예. 이런 데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일회용 컵이나 접시 등등이 사용이 그 억제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목욕탕업 같은 데는 그 일회용 면도기나 맞아요. 일회용 면도기 네, 못 쓰게 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못 쓰게- 사서 쓰잖아요. 그렇죠. 예, 못 쓰기가 아니라 예전에는 나눠줬나 봐요. 줬는데, 그러니까 나눠줬는데. 예전에는 뭐 고급 그 사우나 같은 데는 그냥 줬잖아요. 예. 무상으로. 그런데 이제는 절대 그게 무상 제공이 불가하게 된 거고. 그렇다면 아까 잠깐 놓쳤는데 그 이쑤시개 같은 경우도 예. 나무 이쑤시개는 억제하지만 그 왜 녹색으로 된 녹말, 예, 그거는 허용됩니다. 아, 그거는 그래요? 이를테면 그게 그 분류가 생분해가 되는지 여부이거든요. 아, 이를테면 저기 그렇구나. 보시면은 예. 저기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억제되지만 그게 생분해가 가능할 경우에는 예.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나 도소매 업소에서도 일회용품이 사용 규제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도 억제가 되는데 예. 우리가 요새 야구장 같은 데 많이 가면은 풍선 두 개로 이렇게 두드려 소리 나게 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무상 제공됐습니다. 크게 예.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 이제는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고 일회용이 아니라 집에 두고 있다가 다시 경기 있을 때마다 하곤 예. 하죠. 예. 예, 이렇게 규제 사항이 아주 촘촘하게 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더 증가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 이건 짚고 가자고요. 아까 과태료 얘기 그 꼼꼼하게 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일회용품 사용으로 적발되면 저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어기는 사업장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는 네. 겁니까? 우리는 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이제 3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고가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지 300만 원 이하죠. 이하.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범위가 너무 많고 처벌을 해야 될 때도 많고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인 데는 매장 면적이 굉장히 넓은 데일 테고 뭐 작은 데 같은 뭐 한
뭐 10평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과태료 금액이 훨씬 더 적게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이거는 그 자리에서 예. 먹는 거는 이제 그렇고 예. 그걸 가지가 나갔을 때 예. 테이크아웃은 예외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과태료가 분명히 있지만 상한액도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아래이기 때문에 또 매장 면적이나 이런 거 또 걸린 횟수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몇십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더 그 문제가 되지 않나. 사실상 사문서가 돼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그렇게 이해한다 해도 전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예.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태료에 그 상한을 올리자는 의견도 예. 있고, 이를테면은 일회용 비닐봉투의 구입 비용을 예. 좀 올리자. 예. 그게 뭐 20원, 30원 하잖아요. 예. 그럼 그냥 쓰는데.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에 따라서 예. 그 적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 점포에는 이게 과태료가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 적용되는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예. 컵보증금 제도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컵보증금은 아실 거예요. 일회용 컵을 쓰고 마시고 다시 갖다 주면 돈을 환불받는 건데 예. 왜냐하면 그 일회용 컵에 이미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회용 예. 컵 비용이 우리가 지불하는. 근데 그거 아직도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죠. 예. 근데 이를테면 제 지인의 예를 들면은 저희 지인이 그 회사 근처에 대형 그 커피숍에 주로 갑니다. 점심 예. 먹고 나서. 근데 매번 바꾸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바꾸려고 한 10대 개를 모아뒀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딱 바꾸려고 딱 갔더니 예. 당일 그 했던 그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 하나를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 인센티브 정책이 좋긴 좋은데 그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그 발휘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꼼수를 쓰게 되면 꼼수를 쓰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인데 예.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 추상적으로는 알았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이번에 좀 알아봤습니다. 예. 2014년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 그 한해 쓰이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25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25개의 나무젓가락을 만드는데 드는 그 나무를 예. 빼곡히 씌우면 예. 남산 26개를 빼곡히 심을 정도라고 하고요. 남산 전체 면적의 26개. 예. 엄청난 양입니다. 할수 있다고 나무젓가락 하고요. 하나만 해도. 예.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소비하는 종이가 놀랐는데 180kg 정도 된대요. 예, 뭐 휴지만 해도 꽤. 아마 근데 그 예. 사무용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구수로 나눈 것 네. 같은데 여튼간. 근데 A4 용지가 4장이 30g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80kg이 되려면 A4 용지로 6만 장이 됩니다. 6천 장이 됩니다. 6천 장이 있죠. 6천 장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종이팩 같은 건 다들 아다시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건데 예. 그 우유팩이나 주스팩 같은 걸 재활용해서 뭐 고급 화장지나 냅킨을 만든다. 예. 그랬을 때의 수입 외화 대체 효과 이게 연 6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하. 예. 엄청난 돈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죠. 예.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규제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여러 번 쓰게 하는 방법 예. 혹은 조금 다르게 업사이클해서 쓰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조금 더 보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왜냐하면은 일회용 제품의 억제는 뭐 아주 직접적인 억제 제도 예. 등 아니면 발생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예. 조건을 그 조성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다 열심히 분류를 해서 네, 예. 배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계속 더 많이 맞습니다. 재활용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자원 재활용법에 예. 그 제도가 약간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도 이름이 예. EPR이라고 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품 생산자나 재생산자가 그 제품을 내나 그 제품의 포장재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서요. 만약 예.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재활용에 소모되는 비용을 그 생산자에게 물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일회용품에는 제한적인데 당장은
종이팩하고 봉투, 일회용 봉투, 쇼핑백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쇼핑백들을 요즘에 잘 안 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EPR이요? EPR. 이 제도가 솔깃하네요.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막 서비스로 주는 그 기업이 회수를 하는 걸 책임지고 돈을 들여서 그걸 회수하게끔 해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꽤 들 거 아닙니까, 전문님?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는 또 이런 그 색다른 규제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규제가 나오면 굉장히 불편해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EPR 제도가 2002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자들도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 의무가 있다 하고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은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비용은 이제 그 품목마다 다 틀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포장재, 용기 포장재로 해서 생활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이제 EPR로 하는데 이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또 범위도 대상 사업자가 있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럴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재활용을 통해 탄생하는 물건들의 재생 비용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재생 비용이 이 신재보다 더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수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집을 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세척이 이게 또 플라스틱은 그 PP가 있고 뭐 페트도 있고 종류가 많으니까 재생을 하자면은 그 종류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이제 뭐 커피가 들었는데 그 이물질 커피 뭐 각종 음료가 이제 다 들어서 그걸 제거하자면은 꼭 세척을 해야 재생원료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척을 하자면은 폐수 문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폐수 처리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비용이 이 신재 생산 원가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가격 차이를 우리가 이제 EPR이라는 제도에서 그거를 이제 보충을 해주죠. EPR 제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이걸 보전을 받고 그래야 이제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요 커피컵은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전보다도 최근에 이제 발생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체계가 안 잡혀져 있어요. 그 선별 작업이라든지 또 이게 이제 도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도시에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아니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선별 장소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거를 갖다 선별해서 세척하고 그것을 내보낼 때 폐수가 나와서 그거를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오염되는 문제라든가 또 결과적으로 그게 완전히 재생해서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염이 돼 있으면 이건 또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 환경이 또 오염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사용을 줄이자 하는데 원천적으로 사용을 줄이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환자원이라는 게 이제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을 줄이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하자. 근데 재활용하는데 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재활용이라는 의미를 꼭 물질 재활용, 원료로 다시 만들자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다시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로 쓰자 하는 게 이제 외국에서 선진국들이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회용품, 특히나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재질 단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PP는 PP끼리만 모여야 그거를 물질을 해소할 수 있고 페트는 페트의 그 물성이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선별을 해서 한 대 모아줘야 이게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 재활용하는데 우선 첫 번째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일회용품을 쭉 판매를 할 때도 재질이라도 단일화돼 있으면 분류 비용이라도 적게 드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훨씬 복잡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제도는 전무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줄이는 거는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 이게 쭉 벌써 20년이 됐어요. 예. 근데 원천적으로 줄인다 하는 거는 그 일회용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여러 가지 환경, 뭐 복잡하죠. 환경,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느냐.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예. 예. 자, 그러면 그 해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건 없나요? 뭐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재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침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알아보려고 좀 제안을 좀 해보려고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그 법에서 법 정책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사실은 다른 해외 외국에서도 두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무엇을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세 가지로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거를 더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고요. 그렇게 눈에 띄게 된 나라라고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일회용 그 비닐봉투나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규제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뭐 이유는 뭐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 중국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의 문제 때문에 EU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간 생분해성 봉투나 이런 거는 허용이 되고요. 하여튼간 아주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은 금지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벤치마킹 해봐야 될 그런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정말 줄일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들 좀 짧게 정리해 주시고 뭐 대담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전무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건데요. 우선 줄여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생활 패턴이 옛날엔 대가족이었는데 자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요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도 포장 폐기물도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이 있지만은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에 줄여서 우리가 자원을 아낀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규제하는 거지만은 국민의 의식이 이제는 좀 내가 좀 자원을 줄이자 이런 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위원님. 사실 뭐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어떻게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방법이. 뭐 이를테면은 본인만의 텀블러 컵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장 볼 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자 이런 게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 말씀하다시피 의식 개선도 더불어서 실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가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식당에 갈 때마다 숟가락 젓가락 들고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거는 뭐 업주 쪽에 더 많은 그 책임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소비자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일회용품을 적게 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그 실천력, 행동하는 시민의 모습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말 그 자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좀 우리가 바꿔야 그래야 모든 부분에서 진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진성영 운영위원 그리고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나금배 전무님 모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